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떤 정치적 선배에게 써준 글 중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 외에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해서 그 마지막 그 용트림, 그 최후의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탄핵 정국의 마지막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문제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하도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좀 지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민감 국가의 하나로 지적했어요. sensitive country라고. 그러니까 다루기에 좀 조심스러운, 그리고 다루기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1개월 전에 내정했다고 하는데 시행은 4월 15일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남았죠. 지금 한 달쯤 남았는데 아마 이것을 가지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 분들 생각해서 미리 말씀해 두거니와 sensitive country라는 것, 소위 민감 국가라는 것은 적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대상에 오른 게 25개 나라인데 그중에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전통적인 우방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원수가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은 한미 간의 수출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미국과 대미 수출을 해서 물경 557억 달러를 우리가 흑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몇십 년 전만에 조그만 동방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그럼 못 먹어서 쩔쩔매고 그냥 미군이 던져주는 레이션 박스니 구제품도 그냥 허겁지겁 받았던 그런 나라가 몇십 년 사이에 커가지고 자기들에게 현대, 카니, 기아니 막 빵빵 만들고, 여러분 가성비 아시죠? 이 현대차의 어떤 브랜드가, 이름은 꼭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일반 서민들에게 가성비가 최고야. 그러니까 값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거야. 기아도 그래요. 그러니 말이야, 이것들이 우리 돈만 막 뺏어먹으러 간다. 이런 손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국의 방위비 담당 수준이 너무 적다 이거죠. 예를 들면 1인당 20불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한 40불 올려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북한의 핵무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방위산업하고 말이야, 기술이 좋고 말이야, 인공위성도 빵빵 쏘아 올리고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핵무기 만들고 나면 자기들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AI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전자 상거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넣기 위해서 야, 니들 그럴 거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장을 안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이것들 그냥 적당히 우리가 밀어주니까 그냥 우리를 호구로 생각해?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우리의 정치적 정세가 안정되면 그거 정도는 한국의 유력한 유능한 외교관들, 협상가들, 해외 정책, 수출 이런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도 그때 해외 통상본부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딜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본론인 탄핵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탄핵 문제는 오늘 아침 현재 월요일 아침 오후입니다. 핵심이 만장일치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이게 몇 대 몇 이렇게 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국론을 그 헌법재판부 8인이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정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지지하는 안을 소수파들이 그냥 적당히 양보해라.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형식을 취하자. 왜? 몇 사람 반대, 두 사람, 세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중에 지탄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행사하고 살아남기 불편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판에 거기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거기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개인적인 약점, 경제적인 문제, 무슨 학력 위조, 논문 위조, 어떤 이권에 개입한 것, 특히 이성관계의 문제, 온갖 걸 다 끄집어내는데 결정적으로 단판을 내는 게 돈입니다. 돈으로 쇼부를 쳐요. 쇼부를 친다는 일본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가끔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관님 요새 넉넉하게 못 살고 어쩌고 할 텐데 이거 정말 조그만 성이니까 그러지 마 하고 던져놓고 가는데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이런 걸 던져놓고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돌려주기도 어렵고 연락해도 잘 안 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결정적인 때 바로 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김선배, 아니면 정성배. 이렇게 되니까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탄핵 문제 다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동의해 주이소. 나 그거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본격적인 공갈 협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조폭들에서는 그 용어 있죠. 야, 이 뭐사, 너 정말 이렇게 놀 거야? 인상을 확 돌려요. 야, 내 돈 안 먹었어? 언제 먹었어? 야, 지난번에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먹었잖아. 야, 그것이 적고 그건 네 받았잖아. 나 여기 증거 다 있어. 녹음이 다 있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꽉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입을 막고 그 대신 거기다가 더 많은 것을 푸시하고 가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잡히는 거야. 내가 당한다 하면서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건 확인할 수 없는 얘기지만 박근혜 탄핵 때는 1인당 20억씩 돌렸다. 그 돌린 사람의 주역이 누구라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건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작을 합니다. 지금요,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거 기각해야 한다. 아니면 각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관이 지난번에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 때 4대 4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반대했던 4명.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정영식, 김형두, 조환창,
그리고 나중에 최근에 들어온 주원창이고 김복형 이 네 분의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저쪽 편은 문영배를 필두로 해서 이미성 이 두 사람은 4월 18일이면 나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정계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정정혜 이렇게 4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깨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장 직무대인가 직대 문영배 재판관이 원하는 지금 시도하려는 만장일치 그 만장일치가 8대 0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하는 것이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문영배는 탄핵 인용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해서 쫓아내자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동창이야.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몰라. 이거 나중에 문제될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그 두 사람 관계는 관원상제도 왔다 갔다 왕래가 있고 아마 그런 거로 봐서는 이렇게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비화폰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를 조언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이야. 그 사람이 윤석열을 탄핵 사건을 기각이나 각하시키겠습니까? 이건 억만분의 1조분의 1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문영배가 지향하는 만장일치라는 것은 나머지 정영식, 김영두, 조원창, 김복형을 설득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만장일치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장하고 세 사람의 그 검사들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하지 않아서 야 우리 만장일치로 기각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 만장일치는요 엄밀히 말해서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에 만장일치를 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번 쇼를 한 겁니다. 국민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만장일치 한 거에 박수를 쳤죠. 일단 그 배후의 심정은 어떻든 간에 아이가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칭찬하고 8인의 재판관들에게 잘했다. 그럼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정정의 재판관은 그 사람들 기각하는데 동의하는데 그건 별 문제 없어. 그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야. 문제는 윤석열을 잡는 게 문제야. 윤석열에게 인용을 해서 파면을 시키겠다는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나머지 속지 말해서 좀 잔챙이들은 그냥 봐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판결에서 지금까지 8명이 나왔죠? 13명이가 전부 기각이야. 왜? 건이 안 되는 거거든, 건이 안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염치지식이 없는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뭐 내부 속이라도 여보시오 탄핵 같은 거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수가 많다고 무조건 탄핵하고 그냥 저쪽에 보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국민에 대한 체면도 있지. 이게 뭡니까? 단 한 건도 인용이 안 되고 말이야. 그렇게 자체 반성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반대조에 대한 공작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지만 마무리는 뭐니?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끈앞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갈을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조폭들이 특히 건설업자들이 그 정치인이나 지방자치 단체장들 걸어가지고 사업 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그거 갖고 녹음 틀어갖고 보고가 경무했던 돈도 냈던 거 다 또 뺏어오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그 공사판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호는 좋죠. 만장일치 8대 0으로 각하, 기각. 좋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아.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자, 윤석열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라. 이것도 마의 고리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당 차원에서 권성동이나 권영수가 당 차원에서는 존중하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자, 니들 한번 해봐라. 걔들은 그것도 못해. 예? 그것도 못해. 아마 열심히 하면 내일이나 모레나 뭐 박찬대나 누구가 또 그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당의 책임자는 누구요? 이재명은요. 이재명이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응? 내가 수용한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지 탄핵이 인용되지 않냐고 기각되고 한다면 나는 뭐 정계를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거나 그런 것은 뭘 고려해야지. 이쪽 보고 니들 수용해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 절대 고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4대 4의 원칙, 철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최선의 전략이고 전술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참 기가 막혀. 제가 제목이 각하냐 대선이냐 하고 붙이지 않았어요? 각하는 그냥 뭐 기각이나 각하나 마찬가지죠. 각하는 진짜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우파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의 힘의 상당수의 아마 과반수가 넘을 수도 있죠.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 당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선이냐 하는 것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패거리와 야당 뭐 5당인가 무슨 뭐 조국 없는 조국당을 필요해서 여러 당이 있죠. 그거 다 보탠 사람들에다가 플러스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이가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에 대선 한번 나가겠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2년 반, 3년 어떻게 기다려요? 최소 지금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봄이 되니까 들꽃 피잖아요. 복사꽃도 피고 아름다운 꽃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족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아롱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국가적 위기, 탄핵의 정점에서 우리가 정의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그러지만 전술 전략이 있어야 돼. 지금 탄핵 만장일치 기각 만장일치 각하 이거 현실적으로 소위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탄핵 반대 세력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세로 앞으로 기간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4대 4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요즘 아시죠? 8명 중에서 8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이 3사람이 반대하면 안 돼. 6사람이 돼야 돼. 근데 현재 우리 편이라고 할까? 이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3평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3명은 하늘이 무너져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들의 그 양심, 그들의 결의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걸 열심히 북돋아 주는 것이 탄핵 정국의 마지막 우리가 쉬어야 할 전술 전략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편에 서 있다고 되어 있는 분들과 저쪽 문영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인적상을 쫙 조사해 봤어요. 문영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법연구에 진보적이고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기각이나 각하하는 데 이쪽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어려워. 예를 들면 이건 얼마나 하냐면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성명서 발표하고 우리 이제 절대 핵무기 개발 안 하고 남반부 정부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민족 통일을 하는데 같이 놀고 있으면 서울 방문해서 우리가 그동안 싸움하고 그런 거 남침하고 한 거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광화문에다 큰 연단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큰 소리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사죄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의 재판관들 자기들이 그런 입장을 갈고 살았으면 그냥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을 나름의 무슨 확신과 또 끊을 수 없는 인적 관계나 이런 것이 있겠죠. 자기들도 아들, 딸 키우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표면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편을 도왔던 정영식, 김형두,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응원하자. 어떤 경우도 우리가 보호한다. 이런 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에는 적어도 6대4? 지금 탄핵에 찬반을 가지면 탄핵에 반대가 한 6쯤 되고 적극적인 탄핵 찬성이 한 4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하는 것은 뭐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요새는 갑작스럽게 뛰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믿기가 어려워요. 아주 비슷비슷하다, 뭐 몇 퍼센트 떨어진다. 그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적어도 심정지로 6대4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메테리얼라이징, 현실적으로 수치화해가지고 이걸 이기고 지고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거 만드는 전문가들의 손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새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에 보면 나오면 저희가 국민통합 입장에서 뭐 개헌을 포함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6공화국의 이 말썽 많은 22대 총선을 무용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국민투표를 붙여서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국민투표를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법적 소출 당할 이유가 없어. 비난을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아니면 절대 죽는다는 입장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전술적으로 생각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건 뭐 무엇으로 당선된다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타협의 산물입니다. 지금까지 쭉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저 2002년부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중공이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정치적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란 말이야. 이것이 불행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불행한 비극이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하는 민족도 통합 원칙을 윤석열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없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죽어도 안 돼.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나 북한에 부하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거부해가지고 각하 혹은 기각을 시켜가지고 윤석열도 자기의 어떤 사명감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한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인데 어제 오늘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기계 서버를 선거를 하자마자 그 노예한 놈들이 싹싹 바뀌고 기계를 반납하고 해가지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이 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남아있는 걸 포렌식을 하면 거기에 누가 어떤 장난을 쳤다는 게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걸 다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우각성에서 제7공화국을 만드는 헌법개헌위원회 같은 걸 여야 합의로 또 만들어가서 권력구조를 뭘 하느냐. 우리나라의 상하원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재 300명 수가 너무 많으면 줄이느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꼭 대법관이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있죠. 그리고 국정원은 과연 그냥 정보만 수집하고 대공 수사는 못해야 하느냐. 방공법,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하느냐.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없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국민이 최소한도의 합의에 이루어서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역사에 새로운 서광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씹어보시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제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죠.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제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정치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헤아림과 시각은 가져야만 그래도 정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심주로 강요하는 것은 4대4 기각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8대0 만장일치 기각, 그것은 말을 좀 과장하자면 새로 우주를 창조하는 것만큼 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요새. 그래서 민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 이런 사람들도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그냥 글쎄 기각하고 하는데 그냥 그쪽을 해줍시다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가끔 올까? 그런 기적은 심지어 기독교에서 예수가 재림은 한국당으로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저도 예수 얘기지만 믿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도 절대로 이 나라를 엉뚱한 놈들한테 넘길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양보도 적당히 문제가 있지. 아니, 이렇게 우습게 나라를 뒤집어엎어가지고 중공의 앞잡이, 북한의 앞잡이 사회주의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얘기 또 하고 싶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과 아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는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빠질 겁니다. 이것들이 요새 하는 것보다 윤석열 결과에 승복한다고 선언해라. 그게 바로 걔들이 흉계입니다. 지금 총대는 걔들이 가지고 있어. 민영배가 가지고 있어. 그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래 최소한도 당에서 당론으로 했다.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예스하지 마세요. 예스하지 마세요. 아니,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논리가 말이 안 돼. 이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서 엉터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도 탄핵 반대 운동을 했지만은 말이 안 돼. 이거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가 최초로 그가 영웅이 된다고 소리 높이 외친 사람입니다. 영웅은 영웅답게 살아야 돼. 고난을 받더라도 영웅답게 살아야 돼. 비겁한 영웅은 영웅이 아니요. 응?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민주국민으로서의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난국을 같이 손잡고 돌파할 것을 지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